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학교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오늘은 수업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사업인데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사업은 2024 인공지능 튜터 마중물 학교입니다. 저는 2021학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했었고 또 교육청에서 관련 사례 발표를 몇 차례 요청하셔가지고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담아서 운영 사례 나눔했던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신 선생님들께서 따로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살려서 도대체 AI 튜터 마중물 학교가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은지, 예산 집행과 관련된 꿀팁은 따로 없는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튜터 마중물 학교는 어떤 사업인가요? 먼저 이 사업의 이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튜터와 마중물 학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AI 튜터는 AI 기반 학습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럼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인공지능 튜터야?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 인공지능 튜터라는 단어에서 좀 너무 첨단성? 네, 너무 좀 어렵게 느껴져서 지레 겁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좀 쉽게 생각을 하면요. 이 사업에서 말하는 AI 튜터는 이제 사기업에서 판매하는 AI 교육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매땡 스터디의 엘땡 하이라던가 아땡 스크림에서 나오는 AI 홈땡, 또 웅땡에서 나오는 스마트땡, 또 클래스땡에서 나오는 이제 클래스땡 AI 이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럼 마중물 학교의 의미를 좀 알아볼까요? 저는 이 사업이 장명하신 분을 정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제가 인공지능 튜터에서 너무 좀 기술적인 느낌에, 첨단적인 느낌에 겁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따뜻한 마중물 학교라는 말로 좀 감성을, 이 사업 명칭에 감성을 좀 한층 끌어올리신 것 같습니다. 마중물은 이제 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마중을 나가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펌프를 쓰셨을 때 이제 펌프에 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한 바가지 물을 부어 주었는데 이런 큰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 역할을 했던 물이라고 해서 마중물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니까 이것에 대비해서 인공지능 튜터를 활용해 먼저 마중을 나간다.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미래 교육에 마중을 나간다라는 의미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AI 튜터 마중물 학교 어떻게 운영하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해라. 이거를 가장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업의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대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린 AI 기반 그런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이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선생님께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어떤 AI 서비스를 이제 구입을 하실지,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런 정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대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입하실지, 또 이제 구입할 서비스의 가격에 따라서 지원 대상의 규모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미리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상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비스를 구입을 한다면 전교생에게 이 AI 기반 학습 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학교 차원의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싼 서비스를 구입을 하실 예정이다. 예를 들어서 전용 기기를 좀 대여해 준다던가 아니면 지원하는 과목 수가 많다던가 하면은 이제 가격이 좀 높아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의 뭐 다문화, 탈북, 학습 부진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과 같은 이제 학교 현장 상황에 맞는 그런 대상자를 소규모로 추려서 지원하겠다라고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저희 학교 선생님들, 교감, 교장님까지 이 사업이 뭔지를 모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또 인공지능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제 공문 뽑아서 바로 이제 교장실에 가가지고 교장선생님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따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되게 패기 어린 좀 철없는 행동이었죠. 지금 같으면 이제 부장님이랑 천천히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을 텐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일의 그런 절차를 조금 잘 몰랐어서 그렇게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이런 사업 추진의 가장 1목표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을 드리지 말자가 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께서 지금만큼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런 이제 서비스를 지원받는 게 다른 선생님들께 업무 부담으로 다가올 것을 저는 굉장히 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1번 경우가 아니라 2번 방향으로 이제 운영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저희 학교가 그때 코로나의 그런 타격으로 학습 부진 학생이 굉장히 급증한 때였어요. 또 그 당시에 키달이나 이제 점프업 같은 기초학력 지원 그런 사업들이 좀 활발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의 지원 대상을 이제 학습 부진 학생들로 좀 소규모로 추려서 소규모 그룹에 지원하는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선생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시냐에 따라서 협조를 받아야 하는 학년이나 업무 담당자 분들도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어떤 서비스 좀 저렴한 걸로 하실지 아니면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서비스를 하실지 먼저 생각을 하셔서 지원 범위까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요. AI 튜터의 활용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앞에 첫 번째 운영 포인트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 선정이 되시고 지원 대상까지 우리가 정했다 하시면 이제 진짜 그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이 과정이 가장 저는 좀 번거로웠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또 큰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교내에 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업체 선정 회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4개 정도의 업체 후보군을 추려서 각 서비스의 장단점을 그 위원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조금 오바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굉장히 열정이 넘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3-4개 후보 업체한테 그 홍보팀에 각각 전화를 다 해가지고 기기와 서비스 샘플을 직접 다 받아서 정말 영업사원처럼 위원 선생님들께 그거를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교과서 선정위원회 하듯이 자체적으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표를 만들고 또 그 각 서비스에 대한 의견서까지 작성을 했었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번거롭게 했지만 좀 이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지혜를 발휘하셔서 또 선생님의 지혜로 최대한 업무 부담 없이 추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 좀 기준을 알려드리면요. 이제 업체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여러 과목의 콘텐츠를 이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 특정 과목, 뭐 국어, 수학, 영어 같은 이제 주지 교과 중심의 그런 교과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2개로 나뉩니다. 만약에 제가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 운영 지원 대상이 다문화나 탈북자 아동이었다면 저는 이제 국어 쪽으로 이제 특화된 서비스를 고민을 했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 교과에 걸쳐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교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중등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 지원 대상들의 그 지원 요구가 좀 특수하다면 이런 교과에 특화된 서비스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좀 팁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정말 내실 있게 진짜 좀 알차게 운영을 하고 싶다 하시면 먼저 업체에 요청을 하시면 그 샘플을 보내주시기도 하거든요. 미리 좀 살펴보실 수 있는 계정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전용 기기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 서비스의 기능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 구입한 상품으로 학생들에게 좀 개념 설명 중심의 이제 지원을 하고 싶다. 또는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 아니면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콘텐츠 안에 있는 게임 활동 같은 걸로 학습에 흥미를 붙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AI 튜터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나 이런 활용 목적을 고민을 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활용 목적이죠. 네, 활용 목적을 고민하시면 훨씬 더 풍성하고 알찬 운영이 가능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구입하실 그 서비스의 기능들을 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제목을 달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냥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구입한 AI 튜터 서비스는 그 전용 기기를 보내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었죠. 그 전용 기기를 이제 학교로 보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누가 관리할 것인가, 이런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더 골치 아팠던 건 이게 뭐 파손됐을 때, 분실됐을 때, 이거를 누가 이제 책임을 질 것인가. 네,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렸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지원을 하실 분들께서는 저에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했는데, 당연히 선생님들 참여율이 뚝 떨어졌죠. 특히 저학년 선생님들은 이제 저학년 학생들이 이런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 더 부담스러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그 보관 관리, 파손 분실에 대해서 좀 그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학교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를 학생들 가정으로 보냈을 때 그걸 다시 이제 뭐 점프업이나 키다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분실의 위험이 너무 크고 파손될 위험도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파손과 분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변수에 굉장히 당황했지만 선생님들께서 미리 이런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저처럼 당황하지 않고 그 학교의 협의를 거쳐서 이제 슬기롭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 각각의 학교의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수도 많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학교 사정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산 활용 관련입니다. 계속 강조드렸듯이 이 사업의 예산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 계획서에 예산 그 편성 관련해서 유의사항이 같이 나와서 이 유의사항으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중에 사실 대부분은 그 AI 튜터 서비스 구입비로 집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튜터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냥 학교에 있는 기기로 그 플랫폼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전용 기기를 이제 대여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가격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만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그 기기가 따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기 구입비도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사업비 총액의 50% 이내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학교에 어느 정도 다 그런 태블릿 PC가 보급이 되어 있고, 또 1인 1기기라고 해서 중고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벗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기 구입비는 50% 이내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는 3% 이내.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신청하신다고 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업무 추진비는 3%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집행 금지 항목 관련해서 내부 교원에 대한 강사비, 운영수당이 집행 불가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예산 규모가 좀 큰 편이라 방학 중 캠프라던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 이 관심 있는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캠프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내부 교원에 대한 강사비가 불가합니다. 집행 불가하고요. 하지만 뭐 학생 교육,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등을 위한 외부 강사 수당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 복지비나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학생 복지성 경비, 지원금이나 장학금 등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도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은 이런 서비스 구입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의 좀 꿀팁을 드리려고 해요. 예산 집행 꿀팁. 제가 예산으로 구입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이 헤드폰입니다. 헤드폰.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된 그 유선 이어폰은 오래 쓰면 귀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래도 소규모로 진행을 했었어서 조금 그래도 여기 폭신폭신하고 괜찮은, 이렇게 귀에 무리가 안 가는 이렇게 생긴 아이리버 헤드폰을 구입해서 줬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듣기 평가도 있고 그 서비스에서 음성이 나오는 과목을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같이 그거를 재사용을 하게 되면 학습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헤드폰을 구입을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계속 이제 에듀테크 활용하는 그런 일이 많아지니까 헤드폰은 이제 기념품처럼 학생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보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만약에 서비스를 구입하고 남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할까 고민하신다면 네, 저는 헤드폰을 추천해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애정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또 교사의 역할과 인공지능의 역할은 어떻게 나뉠 수 있을까 많이 배우고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학생 개별형 맞춤형 교육에 마중물 역할도 해보시고 또 저처럼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성찰해 보실 수 있는 사업 운영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